여보, 나도 이제 술 마셔요. 미안해요. 하지만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65세 퇴직교사 김철수, 아내를 떠나보내고 3개월째 혼자 사는 그의 일상은 매일 공원에서 혼자 마시는 소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초라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옆 벤치에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비 맞는 것쯤이야. 70세로 보이는 박동진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가난해 보였고, 철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산을 사주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유품인 금반지까지 선물했어요. 어르신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4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의 집 앞에 고급 외제차 5대가 줄지어 서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김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 아내를 떠나보낸 지 3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침대 옆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50년 함께 잠자리를 나눈 아내 순이가 없는 자리였죠.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적적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면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누가 보겠습니까? 혼자 사는 늙은이를 말이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철수도 행복해 보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반찬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가끔 사다 주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물이 끓는 동안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도 하루가 길겠어요.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철수에게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었어요. 9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민호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다. 철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하시고요? 민호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걱정 말아라.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어 죄송해요. 다음 주말에는 꼭 갈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철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야 했어요. 며느리 영숙과 중학생 손자도 있었고요. 철수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로운 것은 별개였어요.
특히 며느리 영숙은 철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요양원도 요즘 시설이 좋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영숙이 넌지시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철수는 그때 벌컥 화가 났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무슨 요양원 이야기냐고 했죠. 영숙은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둘러댔지만 철수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라면을 끓일 수는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뭔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어요.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으니까요.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 뿐이었어요. 철수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가장 무난한 음식이었어요. 국밥집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사장 아주머니는 철수를 알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철수가 주문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많이 야위셨네요. 잘 드시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철수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했어요. 국밥을 먹으며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함께 왔어요.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철수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런 곳에 자주 왔었습니다. 순이는 돼지국밥보다 순대국을 좋아했어요. 국물이 진하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곤 했죠. 철수는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것이 맛없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서 철수는 경로당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철수를 발견한 최 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들어와서 바둑 한 판 두자. 최 관장은 철수와 같은 또래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좀 그렇네요. 다음에 갈게요. 최 관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아직은 힘들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학교 업무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아내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함께 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았고 할 일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도 철수는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세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철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 더 답답했으니까요. 소주병을 열고 한 잔 따랐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비를 맞으면서까지 술을 마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이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비를 피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나 싶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철수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7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옷은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비 맞는 것쯤이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가져온 신문지를 꺼냈어요. 원래는 벤치에 깔고 앉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비 좀 가리세요. 철수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신문지를 올려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입니다. 교직에 있다가 퇴직했어요. 철수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저도 젊었을 때 선생님들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박동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신문지는 금세 젖어갔어요. 철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르신도 우산이 없으시네요. 철수가 말했어요. 요즘은 비 예보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박동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그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같은 또래의 남자로서 말이죠. 편의점이 저기 있는데 우산 사러 가실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비도 곧 그칠 것 같은데요. 박동진이 거절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철수가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우산 2개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박동진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거 하나 쓰세요. 철수가 우산을 건네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고맙지만 받을 수는 없어요. 박동진이 사양했어요. 에이, 뭐려. 우산 하나 정도야. 철수가 억지로 우산을 박동진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우산을 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동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이 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썼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비에 젖어 있었어요. 옷도 젖었고 신발도 젖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박동진이 되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기 처마 밑으로 가서 비를 피할까요? 박동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철수가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가까운 건물의 처마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요즘 자주 못 봐요. 박동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죠.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요. 박동진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녁 먹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박동진도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했으니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이제 그쳐가는 것 같네요.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박동진이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저도 좋은 분을 만났네요.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으로 가기는 아쉬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차를 사서 마시자는 의미였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박동진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사서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공기는 깨끗해졌어요. 교직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박동진이 물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30년 동안이나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겠어요. 박동진이 감탄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보람이었어요. 지금도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요.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사업을 했는데 돈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박동진이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철수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작은 사업이었어요. 박동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어요. 시간이 꽤 늦었네요. 내일도 여기 나오실 건가요? 박동진이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르신은요? 철수가 되물었어요. 저도 시간이 있으면 나올게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동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철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박동진이 올까 싶어서였어요. 같은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말이죠. 30분쯤 지났을 때 박동진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정말 나타나서 기뻤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서 또 나왔어요. 박동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아까운데 함께 하실래요? 철수가 소주병을 보여줬어요. 좋습니다. 저도 한잔하고 싶었어요. 박동진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철수는 편의점에서 안주와 플라스틱 컵을 사왔어요. 정말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 안 되는데요. 박동진이 미안해했습니다. 뭐려? 혼자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철수가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조금 읽고요. 박동진이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어떤 책을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은 주로 역사책을 봐요. 젊었을 때 못 읽었던 것들을요. 박동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해요.
국어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요즘은 주로 소설을 읽어요. 철수가 자신의 취미를 말했어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박동진이 물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를 좋아해요.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게 좋더라고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저도 그 작가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박동진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하며 소주를 마셨어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박동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복잡해요.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박동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있으시죠? 박동진이 물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좀 서먹해요. 저보다는 자기 친정 쪽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랑 가까이 지내기 어려워하죠.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요. 박동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철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있으시죠? 박동진이 물었어요. 중학생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자주 놀러 왔는데 요즘은 공부 때문에 바빠서요. 철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손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요. 박동진이 부러워했어요. 있어도 자주 못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박동진이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어르신은 건강은 어떠세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혈압이 좀 높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조절이 안 되네요. 박동진이 말했어요. 저도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어요.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철수가 공감했습니다. 요즘 운동은 하세요? 박동진이 물었어요. 가끔 산책 정도 해요. 예전에는 등산도 했는데 혼자 하기는 심심해서요. 철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골프를 쳤는데 요즘은 안 해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요. 박동진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내일 낮에 시간 되시면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박동진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정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다 마시고 헤어졌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철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에 나왔습니다. 박동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철수가 인사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예의죠. 박동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았어요. 여기 공원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네요. 박동진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자주 와서 그런지 익숙해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어요. 철수가 설명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예쁘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거든요. 겨울에도 나름 운치가 있고요. 철수가 공원의 사계절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저도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박동진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현재의 생각들을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은 후에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네요. 박동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었나 봐요. 철수도 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박동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같이 산책하면 좋겠어요. 철수가 제안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박동진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넷째 날 저녁, 철수는 특별한 마음으로 공원에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아내 순이의 유품인 금반지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며칠 동안 박동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철수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철수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직접 주기는 어색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내의 반지였습니다. 금값이 제법 나갔으니까요. 박동진이 어려우면 팔아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동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박동진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철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런 것보다 술이나 한잔하죠. 박동진이 대화를 돌렸어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안주를 더 많이 사왔어요. 박동진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늘은 안주가 풍성하네요. 박동진이 고마워했어요. 가끔은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 하니까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박동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박동진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철수가 부탁했어요.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으니까요. 박동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작은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았는데 운이 좋아서 조금씩 커졌죠. 박동진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철수가 감탄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들이 힘들어했죠.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박동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신 일 아니에요?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제가 돈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박동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요. 특히 며느리들이 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박동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철수가 공감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박동진이 자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철수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서요. 박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박동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요? 박동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저희 아내 유품인데요. 받아주셨으면 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귀한 물건 아닌가요? 박동진이 놀라며 사양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끼고 다녔던 반지예요. 그런데 저 혼자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박동진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어르신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이걸 파셔도 되고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동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박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철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박동진은 천천히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어요. 박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게 써주세요. 저희 아내도 기뻐할 거예요. 철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대접이에요. 박동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감사해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박동진은 철수의 선물에 감동받았고 철수는 박동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내일도 여기서 만날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박동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아내의 유품을 좋은 곳에 보낸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동진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반지 상자를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친절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다섯째 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박동진과의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어제 반지를 선물한 후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박동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려도 박동진은 오지 않았어요. 어제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혼자 마시는 술은 예전처럼 쓸쓸했습니다. 내일은 오시겠지.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박동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더욱 걱정되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박동진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공원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혼자 술을 마시며 기다렸지만 박동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철수는 실망했습니다. 겨우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반지를 선물한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셋째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박동진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도 나고 사람들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집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비싼 차들이었어요. 모두 검은색이었고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차들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혹시 옆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분명히 자신의 집 앞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철수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댁이 맞으신가요? 그 사람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철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동진그룹 비서실장 박상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 맞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동진그룹? 회장님?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박동진 회장님을 아시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공원에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박동진? 그런데 그분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인데요. 철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동진그룹의 박동진 회장님 말씀이에요. 박상무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진그룹이라면 대기업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이 박동진이라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가난한 할아버지셨는데요. 철수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셨는데 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시면서요.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상무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철수가 박동진에게 선물했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린 건데요. 철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회장님께서 너무 귀한 걸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꼭 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대신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상무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를 보니 철수가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철수가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셨어요. 박상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차들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철수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모여들었어요. 철수 씨,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철수가 당황한 채로 대답했어요. 이 많은 차들이 왜 여기 와 있어요? 다른 이웃이 궁금해했습니다. 동네는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로또라도 맞았나? 아니면 무슨 사업하시나? 이웃들의 추측이 이어졌어요. 철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한 명이 더 차에서 내렸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인 김 기자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김 기자가 박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사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상무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진까지 찍히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발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철수가 부탁했지만 김 기자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박상무가 철수를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조용한 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동진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상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온 철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박상무의 설명을 들어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박동진이 동진그룹의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철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상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신분을 숨기셨을까요? 철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까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속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도운 거예요. 그분이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요. 철수가 당황해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더욱 감동받으셨나 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철수가 수표를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요.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받아주세요. 거절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박상무가 정중하게 고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갑자기 왜 왔을까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와 영숙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동네가 완전히 난리예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영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보통은 철수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와라. 설명해 줄게. 철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호와 영숙은 거실에 있는 박상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이 의외였어요. 이분은 박상무 씨라고 하시는데 동진그룹에서 오셨어. 철수가 소개했습니다. 동진그룹이요? 그 유명한 대기업 말씀이세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상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동진그룹과 연결이 되신 거예요? 민호가 당황해했어요. 철수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박동진을 만난 것부터 반지를 선물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요. 민호와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신기해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정말 회장님을 도우신 거네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태도 변화가 불편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절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이번에는 김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철수가 거절했지만 김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만요. 평범한 시민이 대기업 회장을 도왔다는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김 기자가 설득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기자는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큰일인데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영숙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언론 대응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철수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웃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참에 인터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철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가족들의 변한 태도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요양원 이야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지는 것이 이상했어요. 박상무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수표는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상무가 명함을 하나 더 주고 갔어요. 박상무가 나간 후에도 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영숙은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지만 철수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 앞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매일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집에서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괴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영숙이 번갈아 가며 안부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민호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버님,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영숙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런 변화가 불편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 최 관장도 찾아왔어요. 철수야,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최 관장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이야. 철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대기업 회장을 도운 건 대단한 일이지.
우리 경로당에서도 자랑이야. 최 관장이 기뻐했지만 철수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박상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장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박상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함께 온 사람은 동진그룹의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실은 회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가족분들과 어려운 상황에 계셨어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철수가 궁금해했어요. 경영권 문제로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며느리분들께서 회장님을 어려워하셔서요.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신 건가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3개월 전부터 호텔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싫다고 하시면서 거리로 나오셨어요. 박상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로우셨겠네요. 철수가 박동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찾아다녔는데 회장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아지셨어요. 매일 선생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법무팀 직원이 덧붙였어요. 진짜 친구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그제서야 박동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았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우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분을 숨기셨을까요? 철수가 여전히 궁금해했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 진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과 지위 때문에 접근했다고요.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철수가 이해했어요. 선생님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셨다고 감동받으셨어요.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으셨던 거군요. 철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박동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분들과 화해하셨거든요. 박상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시 대화할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법무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철수가 안도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우정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내일 저녁에 공원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박상무가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철수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박상무와 법무팀 직원이 떠난 후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박동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라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였던 것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가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동진그룹에서 또 다녀갔다면서요? 뭔 일이에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박 회장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러 왔어. 철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네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지만 철수는 시큰둥했어요.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아버지 걱정했는데요. 민호가 당황해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더니 이제는 매일 전화하네. 철수가 꼬집었습니다.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유명해진 후에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민호가 변명했지만 철수는 믿지 않았어요. 내일 박 회장님과 다시 만날 예정이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우리끼리 만날 거야. 철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의 변한 태도가 여전히 불편했어요. 진심이 아닌 관심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박동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차림이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예전과 같았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동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박 회장님, 아니 박 할아버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박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그게 더 편해요. 박동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건 말이에요. 박동진이 먼저 사과했어요. 이제 이해해요. 진짜 친구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철수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그런 친구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돈과 지위만 보더라고요. 박동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퇴직한 선생님으로만 보지 진짜 김철수라는 사람은 보지 않더라고요. 철수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달랐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박동진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를 만나다니 신기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화해했어요. 철수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거든요. 박동진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철수가 궁금해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박동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박동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이 화해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잖아요. 철수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떠세요? 가족분들과는 잘 지내세요? 박동진이 되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박동진이 자세히 물었어요. 제가 유명해진 후에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평소에는 요양원 이야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철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박동진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 아닌 관심은 받기 싫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무관심한 게 나아요. 철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박동진이 위로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진짜 친구가 생겼으니까 괜찮아요. 철수가 박동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친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박동진도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왔습니다. 예전처럼 벤치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제게는 이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박동진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바쁘실 텐데요. 철수가 걱정했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요. 특히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박동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철수가 기뻐했어요. 네,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철수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박동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철수가 궁금해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후원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박동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철수가 환영했어요. 그리고 철수 씨께서 바둑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박동진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철수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3개월 후 동네 경로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동진의 후원으로 시설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철수는 매일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박동진도 가끔 와서 함께 바둑을 두곤 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태도도 점차 변했어요.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숙은 시아버지의 인품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와 박동진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우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를 만나다니요. 박동진도 감격스러워했어요. 건배. 두 사람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우정은 나이도, 신분도, 재산도 초월한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우정이었어요. 철수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박동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돈과 지위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